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도 성공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0.7% 오름세 보이면서 3067.1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홀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2,4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2,300억 원, 외국인이 27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48% 상승하면서 940.6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934억 원, 외국인이 482억 원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5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스파이더 상근 전문가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는데요. 한 분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스파이더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날 7시부터 이제 9시까지 시청자분들과 같이 이제 좋은 돈이 되는 정보와 좀 질 높은 이제 시황을 설명드릴 스파이더 전문가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군입니다. 저는 화요일만 나옵니다. 화요일만 나오지만 그 수호신 상군으로서 회원님들의 계좌를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드리면서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전문가님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두 배로 더 든든한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얘기 좀 해볼게요. 간밤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 마쳤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네, 저 먼저 이제 네,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미 증시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점차 경기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 이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유럽 증시는 사실 조금 이렇게 조정 장세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접종 중단을 하면서 약간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 골드만삭스라는 그 곳에서는 오히려 이제 올해의 미국 시장의 이제 8%대 성장률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예측했던 그 부분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성장할 거라는 이제 예측까지 나오면서 이제 빠른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특이 악재 변수가 나온다면 그건 이제 별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불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제 FOMC 앞두고 있잖아요. 시장이 기대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이런 확실한 금리 완화 정책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상은 사실 금리 인상은 절대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더 떨어뜨리면 떨어뜨리겠지만 네.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정도면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이 금리로 인해서 시장을 흔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조정을 주거나 영향을 줄 만큼 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예상치와 크게 벗어나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는 금리로 인한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오늘 우리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페드님, 이준 씨 아까 말씀. 네, 스파이더 전문가님. 상우 전문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미국 증시하고 이제 우리나라 상관관계가 좀 굉장히 많죠. 근데 네. 다우 지수, 다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지금 S&P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고 지수로는 지금 3,964포인트를 지금 찍은 상황이에요. 그 지금 일봉상으로는 도지를 그리고 있는데 네. 미국 증시가 굉장히 굉장히 상승세가 좋다라고 한다면 국내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S&P 같은 경우에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이 미국 지수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근래에 아마 나스닥 지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좀 곤욕을 좀 치르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많이 좀 빠졌었거든요. S&P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지금 거의 3,750포인트에서 쉬지 않고 양봉으로 한 거의 뭐 7거래일, 8거래일 계속 양봉으로 올라간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그렇게 많이 반등을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여기서 요인 자체가 나스닥의 어떤 지금 기술주들의 중심에서 네. 지금 S&P의 어떤 보통주라든가 다우의 우량 종목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S&P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스닥만 기술주 중심에서 좀 많이 빠지면서 현물과 지금 선물의 어떤 가격 차이가 지금 한 400포인트 정도 나는 거니까 지금 백오데이션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하고 지금 현물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제 지수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현물이 지금 높은데 선물 지수가 올라가서 그걸 메꿀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물 시장이 내려갈 것이냐. 근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등에 성공했고 아까 FOMC도 상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아마 선물이 따라가지 않겠나. 그럼 나스닥 지수가 상승할 것이고 그럼 내일 또 코스피 지수는 또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에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크게 못 움직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시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분 다 여쭤볼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소식이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수급에서 어제부터 정말 50 며칠 만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태까지 너무 과하게 네. 매도세를 유지하지 않았었나. 사실 정도 팔 건 다 팔았다. 조금 제가 느낀 바로는 네. 언제까지 하려고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사실 타이밍적으로는 지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수를 봤을 때 국내 지수를 봤을 때도 지지받을 자리에서 확실히 지지받아줬기 때문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3,000포인트 지켜줬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900포인트를 확실히 지켜줬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는 이제 연기금도 충분히 지금 매수세로 돌아올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저는 국내 시장이 여전히 저는 이제 예전부터 여전히 국내 시장은 잘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중요 자리를 지켜준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FOMC 금리 발표 때문에 약간은 상승폭에 대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맞으나 네.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사실 오늘 우리 시장 발목 잡은 건
뭐 발목 잡았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폭스바겐이 배터리 이제 LG랑 안 해, SK랑 안 해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약간 뒤통수 맞은 상황이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폭스바겐이 이번에 그 SK와 LG와의 관계가 이제 점점 줄이면서 이제 그 각형으로 이제 독자 자체 뭐 이런 걸로 하겠다. 근데 그 업체가 이제 중국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왜 갑자기 노선을 중국으로 바꿨느냐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이미 게임이 완전히 끝났는지 아닌지는 이제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폭스바겐이라는 기업 자체가 중국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중국을 기반으로 확산세를 성장해 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 니네 배터리 써서 니네한테 더 많이 더 좋은 제품 팔 거야. 시장이 더 넓으니까 그쪽에 무게감을 싣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의문은 네. 중국 기업이 LG나 SK만큼의 기술력이 되나라는 의심은 조금 되는데 네. 나중에 또 기술력이 못 받쳐줘서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림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합리적인 중국 기술력에 대해서 의심은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국내 배터리사들끼리 그동안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쵸. SK 이노베이션이랑 LG 화학이랑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 자리를 이제 중국한테 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속상했거든요. 이 두 회사의 앞으로의 그런 분쟁 결과 합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싸울 네. 만큼 싸웠고 네. 이쯤 되면 서로 이제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합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중국 기업의 뭐 이것 때문에 뺏긴 건 아니겠지만 네. 야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제 사과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합의금 규모 서로 주장하는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쵸. 이제 좀 격차를 줄일까요? 줄여 나갈 겁니다.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합의를 네. 진행하려면 어차피 이제 조율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네. 빅테크 기업들이 예전에는 독점하겠다 약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그림이 있었다면 최근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서로 이제 협업하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LG나 마그나 같이 그리고 이제 기아차도 애플이랑 같이 협업을 할 뻔했지만 애플이 좀 콧대가 높은 감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산되긴 했지만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 그런 협의점을 찾는 부분도 예전처럼 말도 안 되게 싸우거나 그런 그림보다는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가는 그림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두 회사가 빨리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폭스바겐의 선언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어요. LG화학이 7%대 급락을 했고요. 또 SK 이노베이션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스파이더 전문가님, 네. 이 두 종목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잠깐 조정 받은 걸 거야?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하락장이 시장은 이제 이어질까요? 긍정적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뭐 더 좋아질 거야 개선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어쨌든 가야 일단 뭐 소형주들도 따라가는 거 코스피가 또 올라가야 하락하는 어떤 시장보다는 뭐 상승장에서 우리가 더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진입을 하는 종목들이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잠깐 차트가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지금 수렴 형태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8850원의 지금 지지 라인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차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하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인데 지금 삼각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대체로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시황적인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분석을 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만큼 상승을 했다가 지금 여기서 만약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이만큼이 그냥 돌파가 되는 거거든요. 직전 고점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소위 말해서 저희가 목선이라고 하는데 목선이 무너질 경우에 반대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굉장히 시장은 안 좋아지는 거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8,850원을 지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아마 긍정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나스닥이나 S&P나 글로벌 시장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굉장히 시장은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기가 좀 있어서 아마 우리 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지금 코스피가 삼성전자를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코스피를 잠깐 보여드리면 마찬가지죠. 지금 수렴 형태예요. 일봉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만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것도 있고 FOMC의 발표도 좀 지켜보는 약간 좀 시장이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게 어떤 나스닥 지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워데이션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현물을 따라가서 상승을 지금 이끌어낸다. 그리고 S&P가 계속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지금 가속이 되면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갱신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코스피는 상승하고 많은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하시는 산군 전문가, 또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시는 스파이더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전반적인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분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에요. 전문가님 두 분 다 비트코인 혹시 거래하시나요? 많이 합니다. 두 분 다 그럼 비트코인 거래를 옹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비트코인을 거래했다기보다 최근에 제가 거래한 게 이제 보라코인이라고 좀 저희가 한 11월 달에 종목을 선정을 해서 갔는데 18배를 갔어요. 근데 2배밖에 못 먹었습니다. 걸어놔가지고 그냥 청산과 동시에 18배를 가더라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 크니까요.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코인 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코인 전문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 그러면 조정을 한번 줄 것이다. 그리고 인도 쪽에서도 지금 아마 수급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인도 쪽에서도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 나라 차원에서 하겠다. 그러면 인도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빠져나갈 것이고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세 하락장이 한번 오지 않겠나. 이게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코인을 하시는 많은 전문가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도 내년까지는 좀 쉴까 생각 중입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근 전문가님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저도 보세요? 코인 관련 쪽을 이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사실 큰 금액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 마감도 없고 주말도 없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묻어놔도 되는 그 정도의 금액만 이렇게 넣어놓는 묻어놔도 거. 되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저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만 농담이고요. 일정 이제 없어도 된다고 생각되는 수준의 이제 금액을 넣지만 사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없어지라고 하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해서 정말 괜찮은 쪽을 하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소액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액만. 네, 그 금액이 좀 궁금하긴 한데 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주식과 비트코인 비중을 어떻게 포트에 담아야 될까요? 저는 5도 안 넣습니다. 5도 안 넣으세요? 본인 거래하실 때? 저는 주식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완전한 분석이라고 말하는 건 또 이제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 분석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체크들이 상황이 이제 주어진 이제 조건들이 많은데 코인 쪽 분석은 사실 조금 부족한 약간 도박성에 더 짙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 코인 그 가상화폐 시장이 앞으로도 뭐 작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픈된 정보가 너무 조금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더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저는 더 안정적으로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스파이더입니다. 이름을 바꾸시네요. 스파이더 전문가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선물 옵션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도 지금 하고 있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주식 4, 선물 옵션 4, 그다음에 코인 한 2 정도. 그렇게 좀 비중을 좀 나눠서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주식시장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또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예탁금이 또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게 다 가상화폐 쪽으로 흘러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린이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셨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그러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과연 승부해 주세요. 그 정도 화나신 거 아니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정도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주린이들이라고 하신다면 네. 아마도 이제 주식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이 주식의 변동성도 아마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인을 감당할 수 있겠어? 뭐 물론 코인 나 뭐 누가 200% 먹었대, 300% 먹었대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각오를 해야만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을 충분히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멘탈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항상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선물 옵션도 이제 하고 있지만 굉장히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그거를 견디고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사실 뭐 주가가 빠지든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식은 괜찮으니까 저평가가 돼 있는 주식이니까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어떤 확신이 좀 든다고 한다면 버틸 수가 있는데 굉장히 뭐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주린이라고 하시는 뭐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거나 코인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이 분들은 굉장히 주식은 그래도 정보를 받을 곳이 좀 있어요. 뭐 그래도 뉴스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어떤 정보나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받을 곳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 쪽은 굉장히 정보가 좀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코인을 하시는 분들 주식도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를 또 못 보시는 분들이 네. 그냥 주식을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명한 전문가가 있죠. 그 지인 전문가라고. 네. 지인이 추천하면 그냥 담죠. 그러니까 내 누가 그러는데 괜찮아. 뭐 이런 어떤. 네. 근데 이게 저평가가 돼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정책이 좋게 좀 우리 이 주식에 영향을 끼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보지 않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인 쪽은 그게 더 심해요. 이 코인의 어떤 로드맵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걱정인 거죠. 근데 그런 정보가 없이 자기의 어떤 소중한 돈을 담갔을 때 제가 이거를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빠졌을 때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그걸 버틸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못 버티는 거고 계속 저희가 소위 말해 캔들 따라다닌다 그러죠. 네. 떨어지면 매도 치고 올라가면 매수 따라가고 그럼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이제 영원돼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좀 걱정이 돼서 아마 상권전문가도 얘기하시지 않았나 감당할 수 있겠냐. 네, 뭐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어떤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뭐 코인 쪽이 됐든 주식 쪽이 됐든 뭐 선물 쪽이 됐든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네, 표현이 좀 알겠습니다. 격했나 봅니다. 네, 아닙니다. 속 시원하고 좋았어요, 네. 저는. 네. 여러분들 아무래도 멘탈 관리도 힘들고 투기성이 짙은 비트코인보다는 우리 산군 스파이더 전문가와 노란톡방에서 주식을 함께 하시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요. 비트코인이 위험하니까 그만큼 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 비트코인 뭐 개인적 의견이니까 네. 비트코인 관련주를 하려면 차라리 코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요? 차라리. 하지만 코인은 말 그대로 이 변동성이 너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단타적으로 접근을 할 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단기적으로 하는 건 만든다.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스파이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세 하락장이 오기 시작하면 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단기적인 접근만 이렇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코인 관련주가 뭐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어떤 종목이 어떤 식으로 코인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주린이분들은 사실 검색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저희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갑자기요? 응. 우와. 미리 세팅 다 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정보를 지금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비트코인이랑 준비되어 어떤 있는 식으로 관련이 전문가시네요. 있다. 네. 우와. 바로 라는 걸 깜짝 쏘시는 건가요? 놀랐습니다. 톡방에 올려드렸어요. 바로 네, 쏘시는 여러분들. 건가요? 방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 핸드폰 어디 있죠? 미리 저는 안 준비해놨죠. 넣고 있네요. 네.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정보들 지금 상군 전문가님이 지금 바로 올려주셨거든요. 1급 비밀 정보인데요. 노란톡 방에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지금 나가고 있죠. 또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파이더 전문가님도 네. 같은 의견이세요? 비트코인 관련주들? 저는 네. 코인을 해요. 코인을 하는데 네. 비트코인은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비트코인 자체가 많은 코인들하고 연관 관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코인도 저희가 잠깐 들어가서 2배 수익을 나고 나왔지만 좀 사실 그날 굉장히 좀 많이 속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게 13배를 가는데 네. 1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증폭도 엄청 세고 근데 거기다 이제 걸어놨거든요. 네. 이게 3개월을 걸어놨는데 계속 100% 내려가다 100% 내려가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럼 먹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근데 13배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제 증폭도 굉장히 세고 근데 네. 아까도 이제 상훈 전문가님 차라리 그러면 코인을 해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주를 하는 것보다는 코인을 하는 것도 낫겠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까 했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들어갔을 때 흔들림에 자기가 안 당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뭐 주식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버라든가 뭐 유튜버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다음에 뭐 기술적 분석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다 뻔한 얘기, 아는 얘기. 근데 부족한 게 뭐냐면 그 이제 속 깊은 어떤 재무제표 보는 보면 몰라. 근데 기술적 분석은 잘해.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많은 공부를 하시고 연령대도 사실은 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재테크로서 무조건 주식을 해야 돼. 안 하면 바보. 근데 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의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라든가 어떤 이제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거든요. 뭐 홍콩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네. 시청자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시청자들이 뭐 10만 명, 20만 명 들어오시는 뭐 시청자가 뭐 동시 접촉이 7천 명, 8천 명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정보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받으려고 많이 들어가서 유튜브도 보고 하거든요. 네. 요즘에 저도 그거 보면서 저도 유튜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네. 해외 주식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네. 정말 계속 올라왔거든요.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 또 S&P도 아까도 말씀하신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근데 보통주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약간 좀 주춤한 거는 만기도 있고 거기다 지금 금리 결정, FOMC의 어떤 그런 이제 회의도 중요하지만 만기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어떤 복합적인 것들로 인해서 잠깐 주춤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주식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부터 해외 주식까지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전국이 황사 영향으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상구 전문가님? 이 특징 섹터 자체를 네. 조금은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혹시나 황사 왔다고 뭐 그런 일이야 먹었겠지만 마스크주를 보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스크는 저 같은 사실 주린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미 네. 다 잘 하고 다닙니다. 아. 그리고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현 시점에서 황사가 왔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 섹터를 보는 거는 조금 시야를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럼 만약에 네, 전문가님. 황사 관련해서 뭔가 이제 종목을 발굴하고 싶다 하신다면 네. 단기로 기준을 잡고 공기청정기 쪽으로 보시는 아.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파이더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안 그래도 네.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했었어요. 아, 네. 근데 마스크 관련주는 이미 마스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가 열렸을 때 마스크 관련주가 굉장히 떴지만 어떤 종목이 됐든 어떤 섹터가 됐든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지금 이미 마스크 공장이 막 문을 닫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굉장히 강세였지만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황사가 온다 해서 이미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다 쓰고 다니는데. 그래서 지금 상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공기청정기 쪽이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아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 저도 지금 공기청정기 굉장히 큰 거 쓰거든요. 네. 근데 공기청정기주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제가 그 정리해 놓은 걸 또 올려드릴게요. 우와. 미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황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관련주들 됩니다. 또 올려주시는 미리 준비를 건가요? 해놨죠. 상무 전문가님 저렇게 준비가 철저하시니까 제가 민망하네요. 저는 준비를 안 했는데. 예. 지금 들어가면 올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 네, 올려놨습니다. 노란톡방에 지금 또 황사 관련주들에 대한 키포인트 올려주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근데 마스크 제가 저렇게 준비를 안 하는 게 카톡방이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해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뭘 실력이 원체 좋으셔서 카톡방 운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카톡방을 들어든 이쪽 카톡방을 들어든 같이 같이 뭐 시황이라든가 종목 추천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마스크주랑 또 엮여서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마스크 종목 중 네,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전에는 충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관련 섹터들이 충분히 주가에 영향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부터라고 이제 앞으로를 봤을 때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마스크를 안 쓸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마스크는 사람들이 계속 쓸 겁니다. 뭐 벗어도 된다랑 안 쓸 거야랑은 아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벗어도 되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습관화되어 있고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가 확산됐지만 마스크 때문에 폐렴이라든가 이런 그 기저질환, 이제 호흡기 관련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수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마스크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많이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아까 황사 네. 그다음에 어떤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공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쓰지 않겠나. 네. 그래서 앞으로 마스크 관련 섹터가 못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황사가 왔다고 마스크 이런 건 아니고 마스크 관련주는 이미 한번 크게 큰 폭의 상승을 왔다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많이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부터 이제 추가 조정이 올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도 마스크 관련 섹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비재 쪽으로 해서 이제 관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이게 너무 이제 정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좀 있으면 이제 백신도 계속해서 이제 널리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경우에 뜰 수 있는 종목들을 그런 걸 보시는 봐야죠.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황사가 온다, 코로나가 지금 있으니까 마스크 이거는 너무 좀 보편적인 얘기인 그쵸. 거고 그러면 미래를 우리가 저평가주를 갖다가 발굴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오를 거야라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이게 원래 주식의 본질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눈에 보이는 종목들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5G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경기 지금 활성화. 이제 뭐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여행도 이제 활성화될 거니까 어떤 여행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혹은 제가 이따가 종목을 또 그 시간이 달지는 모르겠지만 종목을 추천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강원랜드를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벌써 한 5%, 6% 아니 이미 5%, 그렇군요. 6%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뭐냐면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경우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주가들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경기 순환매가 들어가면서 풍선 효과라 그러죠. 네. 이쪽에 이제 많이 과열돼 있던 종목들이 거품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이제 발굴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 사람들은 초보자분들이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가가 뜬 다음에 관심을 갖거든요. 뜨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이 나야 그게 그쵸. 수익도 네. 극대화되는 건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드릴 거니까 지금 아까 상문 전문가 얘기하셨던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정보를 많이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네네. 지금 그 비트코인 관련 섹터도 그렇고 지금 네. 마스크 이제 황사 관련 섹터도 단기 포트로 해서 이제 단기적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이슈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금 스파이더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황사 관련 혹은 비트코인 관련을 멀리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초기 진입 목적이랑 이제 사유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포트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과 네.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과 그 다음에 스윙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을 자기의 어떤 그 금액을 잘 기준으로. 분산을 해서 그쵸. 분산 투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제 주식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 하시지 않았거나 지금 네.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혹은 그냥 개미 떼처럼 이제 몰려다니는 건데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지수가 이미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올해 들어서 해외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마 피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해외 주식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까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3월 달이지만 1분기 후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낭패를 보셨단 말이에요. 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정확한 정보가 없이 뒤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고가를 갖다 갱신하고 있고 지금도 뭐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상위 10종목, 뭐 상위 종목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 주식 좋아. 근데 어정쩡하니까 행보를 지금 거의 2달간 쳤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행보를 삼성전자가 행보를 치면서 시간 조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오는 가격 조정이라는 어떤 게 쭉 이제 가격을 조정할 가격 조정이 있는 거고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옆으로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조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대체로 우리가 시간 조정을 줬을 때는 한 번 더 튀어 올라가기 위한 어떤 힘을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내 주식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이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도 괜찮다. 국내 주식 지금 행보치고 있으니까 해외 주식이 나을 거야. 그 해외 주식을 하고 코인이 막 지금 신고가 7천만 원, 그냥 원화로 7천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코인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큰 네. 수익을 못 보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종목을 어떤 섹터를 정하든 코인이 됐든 해외 주식이 됐든 아니면은 뭐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마스크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미 올라간 주식을 보지 말고 남들이 보지 않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다가도 일부 자기의 자금을 30%가 또 20%는 담아놔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가 정보력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시청을 하시다 보면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방에서도 많이 얻어 가실 거예요. 근데 전문가님, 해외 주식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이랑 비율은 또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력이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국내는 사람들이 어떤 뉴스가 됐든 시황이 됐든 뭐 이런 걸로 많이 접할 수가 있고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 카톡방에 들어와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주식에 그렇게 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은.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해외 주식이 괜찮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내년 올 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 좀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많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많이 고점이잖아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미 공부하고 덤비면 늦을 것 같고 근데 공부도 하지 않고 덤비면 또 낭패를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외 주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이 공부해서 뛰어들 때는 제가 봤을 땐 그때 조정이 오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은 나쁘지 않지만 언젠가는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냥 국내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네. 네, 좋습니다. 두 전문가님들이 황사 관련주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미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보다는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에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각광받는 사업이 OTT 쪽이잖아요. 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사실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관심을 받고 주목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향후로도 이 섹터 자체가 좋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 디즈니 플러스, 뭐 넷플릭스, 뭐 애플 TV까지 이제 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약 이제 하나로 5,500억 정도를 올해 이제 투자할 예정인데 그 말은 결국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리고 그 K-팝, K 뭐 이런 게 굉장히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확산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이제 외부 활동을 하고 이제 회사 이제 정상적인 루트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분야가 약해진다기보다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주식으로 봐서 뭐 영상 콘텐츠 쪽을 본다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K 시리즈로 해서 뭐 K 드라마, K-팝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서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게 가장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뭐 미스터 블루라는 네. 종목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 미스터 블루는 지금 차트가 지금 안 열리는데 잠시만요. 네. 미스터 블루요.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저희 유튜버가 굉장히 요즘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잠깐만 차트가 네. 미스터 블루 오늘 0.7% 오름세 보였네요. 이거 왜안 네, 1,0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차트 한번 이 살펴보도록 차트가 지금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면 상승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거냐면 행보를 치다가 상승이 왔죠. 그리고 나서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또 한번 떴고 그리고 옆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차트 종목 이런 곳을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키스마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심리가 부닥치는 자리, 제가 차트를 좀 깨끗하게 그려드릴게요. 이런 자리인데 차트를 지금 줄여서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지금 계단식 상승으로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한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이렇게 눌림목이 왔던 이 자리들 그리고 여기 또 지지를 한번 받았죠. 소위 말해 이제 저희가 쌍바닥이라고 하는데요. 네. 9,4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담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유튜버의 어떤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상 콘텐츠 어떤 그런 이제 미디어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편집이라고 하나요? 예, 편집을 하고 이런 동영상 편집 기술이 굉장히 지금 곽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9,4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지지도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괜찮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잘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이 종목 추천까지 갑자기 해주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미스터 블루 이 종목에 대해서 9,400원 선에서 한번 담아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상군 전문가님도 네, 이 종목 영상 콘텐츠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그럼요. 근데 들어오기 전에 추천 많이 안 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자꾸 하시네요. 아까 뭐, 의도한 건 이기심 아닙니다. 느끼잖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영상 콘텐츠 얘기를 하시길래 뭐 일단 약간 노란독방에서 너무 정보를 주셔서 네. 네.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청산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관련 종목 중에 청산하셨는데 추천을 해주셔도 돼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네. 타이밍적으로 재공략할 타이밍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모든 종목 추천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 분석으로 이 종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혹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닌지 그럼 이 종목이 괜찮다 네. 싶을 때 이제 들어가야 이제 진입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언제는 또 기술적 분석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좋죠. 누가 좋은 거 몰라요. 앞으로도 더 잘 갈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이제 중장기적 접근이 아니라 나는 내일 혹은 뭐 일주일 내로 이제 수익이 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SM 라이프 디자인이요? 네, SM 라이프 디자인 이 경우는 사실 일단 큰 틀로 이 섹터 자체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애플 TV로 인해서 애초에 이제 한국 K 컨텐츠 자체가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SM 라이프 디자인은 이제 미나리 관련주로 거의 이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미나리가 이제 배급사가 판시네마인데 이 판권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SM 라이프 디자인이에요. 왜 미나리 관련 종목으로 이 종목을 더 집중해서 봤냐면 예전에 이제 기생충 관련된 종목들이 한 막 300% 4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기생충보다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자꾸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출도 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미나리.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기생충은 이제 뭐 영화 자체에 대한 뭐 작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미나리도 이번에는 네, 아카데미 작품상 등 6개 부문에서 후보로 추가적으로 됐대요. 여우 주연상 뭐 이런 얘기까지 네. 윤여정 배우님의 그런 가능성이 얘기까지 있을 나오고 것 있기 때문에 같은데. 네. 그래서 기생충보다 더 큰 관심을 세계적으로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네. 당연히 이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뭐 물론 처음부터 중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으나 뭐 시상식 이슈가 나오고 그럴 때 더 이제 뜨겁게 타오르는 좀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을 이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도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 이제 2,500원 부근에서 한 3,000원 부근 정도에서 청산을 해서 12%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다시 진입을 해서
금일 이제 시초가로 청산을 했습니다. 뭐 물론 처음에 시초가로 청산했을 때 뭐 4,000원까지 막 올라가니까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이거 좀 더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거의 이제 조금 오히려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지금 6개 시상 부분에 올랐다고 한 것처럼 네.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맥점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 번 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뼈까지 발라 먹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사실 뭐 좋습니다. 물론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나 한 반년 정도 들고 있을게라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님이 고향이 전라도죠? 전라도입니다. 전라도가 억양이 좀 센 편이죠. 살기 좋은 꼬마기 고장 출신입니다. 그런가요? 네. 억양은 사람마다 다르게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이쯤 되면 거의 서울 사람 억양이 굉장히 아닌가요? 강하신 것 같아갖고 말 안 하면 모릅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SM라이프 디자인을 이제 맥점 타이밍에 맞게 공략을 네. 하면 단기적으로도 혹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 실현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공략이 될 텐데 그럼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알려주시나요? 그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들어오셔야 대응. 방송을 아주 잘 아시네요. 아니 대응 전략을 네. 지금 여기서 한 번 듣고 땡 하려면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네. 가격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 비밀스럽게 하시겠다. 비밀스러운 그게 아니라 노란 톡방 시크릿 톡방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드리겠다.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도 종목 네. 지금 준비해 놨는데 자꾸 이러시면 저 굉장히 서운해서. 제가 오늘 첫 방송부터 좀 네. 무례했네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면 되세요. 난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2부에서는 추천주 리뷰와 또 새로운 추천주도 알려주실 거고요. 종목 상담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자꾸 스나이퍼를 죄송합니다. 스나이퍼라는 스파이더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출연하신 적이 있나 봐요. 예. 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의 알찬 주식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1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1부 방송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네. 준비한 걸 다 끝까지 못 갔네요. 네. 2부에 2부에서 하면 이어서 하면 돼요. 저는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네. 사실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다 네. 못 드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더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인 전문가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께서 퇴직금을 주식의 한 종목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 그래? 어떤 종목을 뭐 거기 재무가 괜찮나 근데 막 재무가 엉망이고 막 이런 상황을 보면 재무는 보고 진입을 하셨을까? 이렇게 보면은 재무가 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의외로 재무 네. 대표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로 재무라는 얘기를 했지만 꼭 재무뿐만이 아니라 이슈나 차트나 뭐 이것저것 분석할 게 굉장히 많은데 퇴직금을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굉장히 큰 자산의 이제 부분을 진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이런 안 하고 거죠. 옷 한 벌 사는데 매장을 한 10군데 돌아다니시는데 그런 느낌이죠. 주식 들어갈 때는 그 큰 돈 들어가는데 고민 네. 안 하고 들어가시거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네.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원활하게 방송되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링크 보시면 다른 채널로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